제 이름은 한지원입니다. 저는 지난 50년 가까이 피부과 진료실을 지켜온 의사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만 명의 환자분들이 제 손을 거쳐갔지요. 저는 그 얼굴들을 모두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젊은 날의 탄력 있고 빛나던 피부, 결혼식 날 긴장으로 붉게 물들었지만 환하게 빛나던 신부의 볼, 그리고 첫 손주를 품에 안고 온화하게 웃으시던 할머니의 눈가 주름까지 말이죠. 오늘 제 진료실에 오신다면 한쪽 방면이 환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진들로 가득 차 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사진들은 제게 보물과도 같습니다. 한 사진에는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죠. 선생님 덕분에 딸 결혼식에서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또 다른 분은 환하게 웃는 사진과 함께 평생 처음으로 화장하는 게 귀찮은 일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어요 라고 보내오셨습니다. 그 사진 속의 환한 미소들은 비싼 크림이나 수술 덕분이 아닙니다. 바로 올바르고 부드러운 관리 덕분에 피어난 살아있는 증거들이죠. 바로 어제 저는 40년 만에 동창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오랜 친구들이 저를 보고 소리치더군요. 지원아, 너 혹시 성형했니? 나이가 몇인데 피부가 이렇게 탱탱해. 저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함께하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78세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손주 돌잔치 때 사진 찍는 게 너무 싫어서 자꾸 뒤로 숨게 돼.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하고 손주들 키우느라 정작 내 얼굴은 잊혀진 지 오래된 것 같아. 그 친구의 아픔을 듣는 순간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었던 한숨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질문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선생님,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좋다는 비싼 크림은 다 써봤는데 여전히 거울 보는 게 싫어. 저는 그 친구의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추며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을 똑같이 해주었습니다. 아니, 절대 늦지 않았어. 피부는 살아있는 기관이라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다 기억해. 이제부터 제대로 다시 시작하면 돼.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약속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환자분들에게만 조용히 알려드렸던 세안법 3가지와 현대의학도 인정하는 속을 채우는 보약 2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처방전은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꿀, 식초, 부엌 찬장에 있는 재료들, 그리고 하루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를 믿고 딱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꼭 안아주고 싶어질 겁니다. 나 오늘 참 예쁘네 라고 말하면서 이 비밀들을 공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누군가의 아침을 기분 좋게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걸어가 볼까요? 1부, 피부 노화의 진짜 원인. 먼저, 피부가 늙는 진짜 이유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많은 분이 그저 세월 탓이라고 생각하시죠.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50년 진료 끝에 제가 깨달은 건 다릅니다. 피부를 늙게 만드는 건 나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매일 하는 세안 습관입니다. 원장님, 아침에 물 세안하고 저녁에 클렌저 쓰는 게 전부인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하고 무해해 보이는 습관이 여러분의 피부 장벽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82세 김순자 할머니가 처음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가 생각납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얼굴 전체가 사막처럼 갈라져 있었고 눈가와 입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라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꼭 쥐며 절박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저 200만 원짜리 크림도 써봤어. 아침 저녁으로 꼼꼼히 발라도 세수만 하면 얼굴이 또 당기고 아파. 이제 거울 보기가 무서워. 김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사셨습니다. 남들 챙기느라 본인 얼굴은 잊고 사셨던 거죠. 검사해보니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건강한 피부에 있어야 할 산성보호막이 거의 다 벗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 보호막은 우리 피부에 잘한 방패입니다. pH 4.5에서 5.5 정도의 아주 얇은 막인데 수분을 가두고 탄력을 유지하며 피부에 좋은 유익균을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습관들, 즉 뜨거운 물로 씻고 뽀득뽀득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한 클렌저를 쓰는 것이 이 얇은 막을 벗겨내 버립니다. 방패가 사라지니 피부는 건조해지고 염증이 생기고 주름이 깊어지는 거죠. 피부를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산성보호막은 비옥한 흙입니다. 매일 아침 흙을 마구 갈아엎고 뜨거운 물을 붓는다면 어떤 꽃도 피어날 수 없겠죠. 김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으셨습니다. 제가 제 피부를 망친 건가요? 대한피부과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68%가 잘못된 세안 습관 때문에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처방해드린,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해야 할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안의 3원칙. 첫째, 미지근한 물만 사용하세요.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가 좋습니다. 손등에 물을 댔을 때 뜨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피부의 기름막을 녹여버리는 온도입니다. 미지근하고 부드러운 물이어야 합니다. 둘째, 클렌저는 저녁에만 쓰세요. 아침에는 밤새 쌓인 땀과 먼지를 씻어내는 정도로 물 세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부터 얼굴에 기름기를 쫙 뺄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변두부를 만지듯 세안하세요. 문지르지 마세요. 박박 닦지 마세요. 손으로 물을 끼얹듯이 살살 씻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듯 얼굴을 대해주세요. 김 할머니는 당장 이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3주 후, 할머니가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얼굴 당김이 사라졌어. 어제 손주가 저보고 할머니 오늘 예뻐 라고 하더라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3가지 원칙을 지켜보세요. 일주일이면 당김이 멈추고, 2주일이면 피부가 부드러워지며, 3주일이면 잔주름이 옅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2부, 부엌에서 찾은 보습법. 피부 손상을 멈췄으니 이제 수분을 채워줄 차례입니다. 저는 이걸 골든 3분 꿀 세안법이라고 부릅니다. 부엌에 있는 끈적한 꿀이 비싼 크림보다 낫다니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80세 박 할머니가 비싼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한아름 안고 오셨지만 피부는 여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할머니, 크림은 피부가 건강할 때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먼저 피부에 물부터 한 모금 줍시다. 꿀은 단순히 단맛만 내는 게 아닙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글루코스 산화효소는 천연 과산화수소를 만들어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폴리페놀은 노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무엇보다 꿀은 천연 보습제입니다. 공기 중의 수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피부 깊숙이 끌어당기죠. 실천 방법. 아침 세안 전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가볍게 적십니다. 꿀을 숟가락 끝만큼만 덜어서 손바닥에 펴고 얼굴에 얇게 바르세요. 조금 끈적일 수 있지만 믿고 해보세요. 딱 3분만 기다리세요. 그동안 양치질을 하거나 커피물을 올리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피부세포가 수분을 꿀꺽꿀꺽 마시는 황금 시간입니다. 그 후 물로 부드럽게 헹구세요. 알레르기가 있다면 마누카 꿀을 쓰시거나 요거트와 섞어 쓰셔도 좋습니다. 몇 주 뒤 박 할머니는 손주 휴대폰에 찍힌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제 피부가 꼭 60대 같지 않나요? 주름이 한결 부드러워졌고 할머니는 드디어 카메라 앞에서 당당해지셨습니다. 3부, 목과 손 관리. 얼굴만 관리하면 될까요? 나이를 가장 먼저 들키는 곳은 바로 목과 손입니다. 76세 이명자 할머니는 여름에도 목주름을 가리려고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다니셨습니다. 저는 얼굴에 바르고 남은 꿀을 목에도 바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쇄골에서 턱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럴번 마사지하세요. 언제나 중력을 거슬러 위쪽 방향이어야 합니다. 손은 꿀과 올리브유를 조금 섞어서 1분간 마사지해 주세요. 거칠어진 팔꿈치와 발뒤꿈치는 꿀을 바르고 10분 정도 두었다가 헹구시면 됩니다. 2달 후, 이 할머니는 제 책상 위에 스카프를 툭 던지며 웃으셨습니다. 이제 이거 필요 없어요. 목은 매끄러워졌고
할머니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끼셨습니다. 4부. 피부 장벽의 수호자. 다음은 피부 장벽을 지켜줄 수호자. 특히 화장을 지우거나 노폐물을 닦아낼 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코코넛 오일입니다. 74세 최 할머니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오셨습니다. 뽀득뽀득 씻어야 개운하다며 강한 세안제로 이중 세안을 하고 계셨죠. 저는 당장 멈추고 코코넛 오일로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코코넛 오일에는 모유 성분인 라우르산이 들어있어 매우 순하고 항균 작용을 하며 피부의 수분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청춘 마사지법. 콩알만큼의 코코넛 오일을 따뜻한 손바닥에 비벼 녹입니다. 1분 동안 볼, 이마, 코, 턱 순서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화장솜으로 살짝 닦아낸 뒤 물로 헹구세요. 피부를 벗겨내지 않고도 화장이 사르르 녹아 나옵니다. 이건 처진 피부에도 기적 같습니다. 79세 장할아버지는 깊은 목주름 때문에 가족 사진 찍을 때마다 가족들 옆에 서기를 꺼리셨습니다. 저는 자기 전 코코넛 오일로 목과 팔자 주름을 마사지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입꼬리에서 코 옆으로 쓸어 올리며 웃는 근육을 풀어주고 목도 위로 쓸어 올려주라고. 3개월 뒤 할아버지는 결혼식 사진 맨 앞줄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이 매끈해졌어. 이제 카메라가 무섭지 않습니다. 5부. 기미와 검버섯 지우기. 자, 이제 기미와 칙칙함은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여러분 부엌 찬장에 있는 사과 식초입니다. 77세 황할머니는 검버섯이 부끄러워 혼자 외출할 때도 마스크를 쓰셨습니다. 저는 약산성 세안을 권해드렸습니다. 식초는 앞서 말한 피부의 pH 5.5 균형을 맞춰주고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아 색소를 옅어지게 합니다. 식초 토너 만드는 법, 자극이 없도록 꼭 지켜주세요. 미지근한 물 500ml, 생수병 하나 정도에 사과 식초 딱 한 숟가락을 섞으세요. 식초와 물 비율 이미지 반드시 희석해야 합니다. 화장솜을 적셔서 얼굴을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세요. 딱 30초만 기다린 후 헹구세요. 마무리는 쌀 씻고 남은 쌀뜨물로 헹궈주면 피부가 진정됩니다. 몇 주 만에 황할머니의 피부는 맑아졌고 검버섯도 25% 정도 옅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드디어 마스크를 벗고 햇살을 즐기게 되셨죠. 샤워할 때 팔꿈치나 무릎에 이 식초물을 끼얹으면 굳은 살도 부드러워집니다. 6부. 속부터 채우는 아름다움. 마지막으로 몸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겉만 가꾸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81세 김 할아버지는 당뇨 때문에 피부가 종이장처럼 얇고 건조했습니다. 옷만 입어도 살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하셨죠. 저는 피부 보약 3총사를 처방해 드렸습니다. 1. 콜라겐, 닭발 곰탕이나 사골 국물. 천연 콜라겐이 가득해 피부와 관절의 탄력을 되살려줍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닭발탕과 사골 국물 이미지. 2. 오메가-3, 연어나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 염증을 줄이고 피부 세포를 통통하게 채워줍니다. 3. 단백질, 삶은 살코기.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배나 무 같은 흰색 음식이 몸의 기운을 맑게 하고 속부터 수분을 채워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최고의 보약은 바로 벌프입니다. 자기 전 얼굴에 코코넛 오일 한 방울 바르고 깊게 심호흡 5번 하세요. 그리고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푹 주무세요. 김 할아버지는 이제 거친 피부가 손주를 긁을까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안아주십니다. 마무리.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침, 꿀세안으로 수분 충전. 저녁, 코코넛 오일로 장벽 보호 및 마사지. 관리, 사과 식초 토너로 pH 균형 및 미백. 식단, 콜라겐과 단백질로 속부터 채우기. 한 번에 다 하려니 많아 보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7일 동안 딱 한 가지만 골라서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3분 꿀팩을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코코넛 오일 마사지를 해보시겠어요? 댓글로 어떤 걸 선택하셨는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어머니, 아내, 언니,
혹은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친구분께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에게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더 환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 한지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